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이번에 준비한 내용은, 저희가 이제, 미국의 이제 연착륙, 그리고 뭐, 불황이 없다. 라는 스토리에 대해서는 이미 시장에서 뭐, 계절성을 비롯해서 상당히 많이들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저희는 나머지 이제, 반반 확률 중에, 불황이 올 수도 있는데, 라는 생각을 했을 때, 만약에 실제 불황이 오게 되거나 금융위기가 오게 되면, 시장이 거의 한 40~50% 정도 빠졌었으니까요. 그러면 확률이 50%라고 따지게 된다고 한다면 사실 마이너스 40%에다가 그러니까 급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마이너스 40에서 50%에다가 확률 50%를 곱한다고 한다면 잠재적으로 20%의 어떤 확률적인 손실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감안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사실 대부분 사람들이 얘기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팩트들을 좀 짚어가면서 채권 시장과 실물 시장, 주식 시장에 대한 포인트를 하나씩 만들어서 공유드리고자 이 프레젠테이션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번에 근거는 사실 실물 시장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게 채권 시장하고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트리플 B라는 건 아시는 것처럼 투자 등급 회사채 중에서 등급이 가장 낮은 채권의 어떤 등급입니다. 그러니까 더블 B 이하부터 이제 하이힐드 정크본드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트리플 B면 사실 투자 가능한 등급의 채권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MBS, 그러니까 모기지 백 시큐리티의 중에서 커머셜이니까요. 상업용 부동산의 가상금리 스프레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안전한 미국 국채금리에다가 이렇게 가상금리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약 한 10년 동안 보시게 되면 한 3에서 4% 정도의 가상금리를 이게 빨간색을 보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500bp는 5%이니까요. 그리고 이거를 뚫고 올라가는 일이 발생을 했는데요. 한 10% 가까이 가는 구간이 발생했는데 그때가 코로나 시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 쭉 이제 QE를 통해서, 그러니까 양적 완화를 통해서 막 이제 진정을 시켜서 통화 정책을 진정을 시켰다가, 이게 이제 갑자기 이제 스물스물 올라오는 구간이 발생을 하는데, 긴축에 대한 부분도 있었지만, 본격적으로 불을 붙인 것은 SVB뱅크 파산이었습니다. 요때였고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이제 가상금리가 다시 10%가 된 셈이죠. 그런데 이때 10%와 이때 10%는 다릅니다. 이때 10%는 국채금리가 0이었고요. 지금은 국채금리가 5%대 중반입니다. 따라서 지금 스프레드가 가상금리가 13.51%인데요. 여기다가 5.5%를 더해보면 19% 금리가 만들어집니다. 즉 19%라는 것은 아시겠지만 상당한 고금리고요. 사실 한국에서도 이렇게 금리를 높게 받아가면 사실 이거 이제 이자놀이 한다라고 이제 신고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높은 금리인데 사실 미국에서 이 정도 금리를 요구한다는 것은 이미 디폴트, 파산할 수 있겠다라는 것을 이미 가격에 반영을 시키고 있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본격적인 이런 신호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어떤 충격을 이제 줄 수 있는 부분인지 한번 따져보시게 된다고 한다면 이런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미국에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 위워크가 파산할 수도 있다더라. 라는 이야기가 이미 나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채권 시장에서 이런 실물 경기를 이렇게 평가를 하고 이런 디폴트 가능성을 반영을 하고 있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한 5.5% 정도의 이제 국채금리가 형성이 되다 보니까 이런 가상금리가 폭등을 함에 따라서 바로 실물시장에 지금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불안한 심리 때문에 금리가 역전되고 나서 실질적으로 계속 오랫동안 지속이 되어 왔습니다. 한 6개에서 7개 분기 정도 지금 금리가 역전이 됐고요. 보통 이렇게 되게 되면 과거 한 100년 역사상 대부분 사실 불황이 오긴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이제 일이 발생을 할 때에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대비를 하게 되는데요. 사실 대부분의 80~90%의 일반 투자자들은 사실 대비를 하기보다는 시장의 어떤 그 편안한 이야기, 그러니까 이번에는 좀 달라, 혹은 연착륙이 가능할 것 같아. 왜냐하면 지금도 고용이 워낙 좋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이제 부분 때문에 사실 대부분 준비를 잘 안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번 사이클 같은 경우는 금리가 역전되고 나서 한 7개 분기가 오면서 시장에 지금
갑론을박이 좀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만 여전히 연착륙을 기대하는 투자들이 3분의 2가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투자은행들도 사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하지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20% 정도의 투자 등급 채권에 대해서 고금리를 요구한다는 것은 사실 저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고, 그리고 이런 부분 때문에 실물에 바로 이제 직격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트리플 B 정도의 투자 등급을 받았는데도 시장에서 자금 조달하려면 이자를 20%나 그것도 미국 기준으로 내놔야 된다는 것은 이미 디폴트에 관련된 이런 이제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서의 확실한 이제 이야기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구간이어서 확률적으로 절반은 이제 불황이 오지 않을 거고 절반은, 그러니까 50% 확률로 반반이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부분을 분명히 감안해야 되는 시기가 된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 국채시장에서 단기물과 장기물 시장이 존재를 하는데요. 지금 이제 단기물 금리가 되게 높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단기물을 향유하기 위해서 해치펀드들이 단기물 시장에 이제 돈을 많이 투자를 하게 되는데, 보통 해치펀드들 레버리지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오히려 뭐 배수를 많이 올려가는 거예요. 5배, 10배 이렇게 레버리지를 올리게 되는데, 레버리지를 올리려고 하게 된다. 그러니까 차입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 차입하는 출처가 장기물이었습니다. 숏을 하는 거죠, 장기물을. 그러니까 장기물을 숏을 하고 단기물 금리가 높으니까 여기다가 돈을 이제 투자를 해서, 왜냐하면 금리가 오히려 더 높으니까 단기물이.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자금의 이동이 일어났었는데, 지금 이런 일이 발생하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유동성에 대한 불편함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 이제는 이렇게 높아진 금리 때문에 향후의 불확실성이 되게 높아지는 부분 때문에 장기물, 향후의 인플레이션이 되게 높을 수 있어, 경제 성장률이 꾸준히 높을 수 있어 라는 이야기를 더 이상 하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즉 되게 높은 인플레이션이 계속 올 거라고 주장을 하려고 한다면 경기가 망가지지 말아야 되는데, 혹시라도 방금 말씀드린 이런 실물 지표들을 건드림에 따라서 만약에 불행이 온다라고 한다면 사실 인플레이션은 더 이상 견디기가 어려운 거죠. 실질적으로 지금 보면 인플레이션 지표들이 CPI나 PPI들이 예상보다 조금 높게 나타나거나 조금 낮게 나타나는 부분을 왔다 갔다 하면서 실질적으로 추세를 보게 되면 떨어지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높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중립금리가 되게 높은 구간이 있을 거야, 경기가 망가지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은 지속될 거야 라는 스토리가 조금 힘을 잃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레버리지를 올려서 숏을 해서 여기다가 돈을 이제 붓는 형태의 전략이 이제 요즘은 조금 이 페어를 풀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 단기물을 좀 팔아서 장기물로 다시 이렇게 빚을 땡겨서 와서 여기다가 단기물에 투자를 했으니까 오히려 장기물을 공매도한 것을 좀 단기물의 포지션을 만들어서 좀 매도를 해서 장기물로 다시 옮겨놔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고민이 월가에 좀 늘기 시작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장단기 금리차가 최근에 만들어지면서 좀 이렇게 해소되고 있는 부분이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씩 자금의 이동이 일어나는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장기물에 대한 공매도에 대한 부분이 조금 사라진다고 한다면 장기물을 다시 사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금리 하락에 대한 부분도 사실 어느 정도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실질적으로 지금 장단기 금리 차가 많이 벌어졌다가 해소되고 있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관찰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기물을 조금 팔고 장기물을 조금 사고 해야 되는 이제 근거들이 헤지펀드 사이에서도 조금 이제 갑론을박이 이제 한 방향으로 주로 갔었는데요. 이거를 숏하고 요거를 롱하는 형태의 한 방향으로 갔었는데 지금 그런 것들이 좀 해소되고 있다. 그러면 이런 이제 만약에 경기 불황이 와서 인플레이션을 사실 더 이상 기대하는 것이 어려워진다거나, 그리고 장기적인,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고착화되는 모습에 대해서 더 이상 논리적인 근거가 좀 부족해지는, 실질적으로 뭐 CPI 기준으로 3%를 하회하는 사실 이슈가 발생한다고 한다면 사실 장기적인 인플레이션이 되게 높은 구간에 있다, 지속한다 라고 주장하기는 좀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다음 스테이지로 이런 실물을 건드리고 나면 사실은 이제 주식시장, 이제 기업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 기업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프레젠테이션을 또 저희가 만들어서 이런 나머지, 그러니까 좋아 보인다고 이야기하는 부분 50% 말고요. 나빠 보인다고 이제 저희가 대비해야 될 수 있는, 예비를 해야 되는, 혹은 있을지 모르는 부분에 대한 준비를 하기 위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다음번에는 주식시장을 가지고 기업의 이익이나 밸류에이션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그 프레젠테이션이 데이터 형태로 혹은 차트 형태로 준비되는 대로 저희는 또 두 번째 이야기를 준비를 해서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